우리가 단순히 모듈을 캔버스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요. 꼭 런 실행을 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지정해 놓은 대로 작업이 되고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체크가 다 되면 작업이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조인 데이터 아래쪽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비주얼라이즈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가지고 있었던 feature.csv 파일과 그 다음에 train.csv 파일이 합쳐진 걸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스토어, 그 다음에 데이트, 날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온도, 연료비,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unemployment, 실업률까지만 아까 있었는데 이제 트레인 데이터까지 들어와서 department, 부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부서는 최소값이 1, 최대값이 99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판매량, weekly sale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주가 휴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컬럼은 총 9개, 그리고 행은 42만 1,570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개수가 많죠.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데이터를 엑셀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려고 하면 버퍼링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하지만 애저에서는 뛰어난 CPU와 GPU 그리고 빠른 데이터 연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개수의 데이터도 빠르게 전처리하고 모델링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화면에도 저와 같이 똑같은 컬럼과 행, 개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feature.csv 파일과 train 파일을 합쳤고요. 마지막 파일, 스토어 파일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my dataset에서 store.csv 파일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줍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를 합쳐야 되니까 join 데이터를 한 번 더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join 데이터 아래에 join 데이터를 놔둬주시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서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에서 들어오는 키 값이 무엇인지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속성 창을 봐주시고 왼쪽 테이블의 키 값은 우리가 스토어 지점을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오는 store.csv 파일 여기에서도 클릭해서 스토어 하나만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매치 케이스는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그 밑에 있는 맨 아래쪽에 있는 옵션은 반드시 체크 해제를 해 주셔야지 스토어라는 값이 합쳐진 파일에서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추가된 이 모듈만 실행시키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Run Selected 해주시면 위쪽에서 우리가 한번 실행시켰던 건 그대로 사용을 하고 마지막에 추가된 모듈만 서버에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체크가 뜨고 나면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 클릭해서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우리가 아까는 3개 따로따로 존재했던 파일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총 11개의 컬럼 그리고 42만 개가 넘는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weekly sales, is holiday까지만 있었지만 이제 그 각각의 지점이 어떤 타입인지 타입에는 A와 B, C 세 가지 타입이 있네요. 그리고 그 매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규모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지점의 마트는 사이즈가 좀 큰데 비해서 또 다른 지점은 사이즈가 좀 작은 이런 규모의 차이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를 합쳐주는 작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잘 합쳐진 데이터를 우리가 또 전처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잘 합쳐주신 분은 데이터 개수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는데 쓰면 좋을 것 같지만 이걸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수정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데이터를 하나하나 클릭해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개의 컬럼 중에서 수정해줘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직접 찾아내시면 가장 좋고요. 자, 하나하나 어떤 걸 수정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스토어를 변경해줘야 돼요. 스토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변경을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지금 값이 1번 지점부터 45번 지점까지 들어가 있고 각각의 값은 1, 2, 3, 4, 5 이렇게 숫자로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에게 이 값을 학습을 시킬 때는 이게 숫자 값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작업이 필요하냐면 컴퓨터는 단순히 숫자를 입력받게 되면 1보다는 2가 더 크니까 2가 더 중요한 거, 2보다는 3이 더 크니까 3이 더 중요한 거, 그리고 점점점 가다 보면 45가 제일 좋은 경우라고 판단을 하고 학습을 시키게 돼요. 하지만 1번 지점이나 2번 지점이나 3번 지점 그건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냥 지점의 번호를 매긴 거지 그 자체가 매장의 어떤 점수라든지 아니면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값이 사실은 말 그대로 숫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어떤 그룹을 그냥 나타내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스토어 말고 또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게 있을까요? 혹시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부서 역시 동일하게 지금 숫자로 표현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 1번 부서와 2번 부서, 3번 부서 각각의 높고 낮음, 좋고 나쁨이었기 때문에 이 값 역시 숫자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진짜 숫자의 의미는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값이 필요한 게 있을까요? 보이지 않죠? 네, 이 스토어와 디파트먼트 두 개의 값을 숫자가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작업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 카테고리를 봐주시고요. 모듈 카테고리 중에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매니퓰레이션 그 안에 가운데쯤에 있는 에딧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주세요. 에딧 메타데이터를 조인 데이터 아래쪽에 위치를 시켜주시고 조인 데이터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에딧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값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값, 형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딧 메타데이터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속성 창을 봐주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컬럼 중에서 어떤 컬럼을 수정할 거냐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런치 컬럼 셀렉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11개의 컬럼이 왼쪽에 보일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수정해 줘야 되는 건 일단 두 가지, 바로 스토어와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오른쪽으로 넘겨주시고요. 하단에 체크.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컬럼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건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카테고리컬이라는 거예요. 이 카테고리컬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바로 이게 그룹화되어 있는 값이냐, 이게 숫자가 아니라 그냥 어떤 그룹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걸 의미하는 게 바로 카테고리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열어보시면 make categorica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make categorical을 클릭해서 이 스토어와 디파트먼트가 지금 숫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건 진짜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카테고리컬이야 라고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Run Selected 하면
데이터의 값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컴퓨터가 이 값을 인식할 때 숫자가 아니라 이게 그룹화되어 있는, 카테고리컬 되어 있는 값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아래쪽 동그라미 클릭해서 비주얼라이즈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스토어 값, 아까는 이 스토어 값 선택했을 때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계산되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왜냐하면 아까는 숫자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런 값들이 다 계산이 되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카테고리컬 피처라고 해서 더 이상 숫자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디파트먼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테고리컬로 변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들 중에서 숫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진짜 숫자가 아닌 값들은 이렇게 make 카테고리컬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지금 했고요. 또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손봐줘야 될 게 있을까요? 혹시 찾으신 분 계신가요? 네, 바로 그 다음으로 바꿔줘야 되는 건 이 CPI, 그 다음에 unemployment 이 두 개의 컬럼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뭘 수정해야 될까? 지금 안에 있는 값들을 보면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자동으로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두 개의 컬럼 값만 넘버가 아니라 스트링, 문자열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온도, 그리고 연료값은 전부 다 뉴머릭, 숫자로 잘 인식이 되어서 최대값, 최소값 이런 값들도 잘 계산이 되면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올바른 형태로 들어가 있지만 이 CPI와 unemployment는 지금 문자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게 이거 문자가 아니라 숫자야 라고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장을 다시 닫고 edit 메타데이터 모듈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위쪽에 있는 edit 메타데이터와 이렇게 동그라미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edit 메타데이터의 오른쪽 속성 창을 봐주시고요. 런치 컬럼 셀렉터를 열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개의 컬럼이 뜨는데요. 이 중에서 숫자이지만 지금 문자로 인식되고 있는 CPI와 unemployment 두 개만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넘겨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체크.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변경시켜줘야 될 게 카테고리컬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의 타입이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열어보면 Azure ML Studio에서 지원하는 6개의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업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수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로팅 포인트 요걸 선택을 해주시면 얘는 더 이상 문자가 아니라 숫자구나, 소수점 자리로 이루어진 거구나 라는 걸 컴퓨터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새로운 edit 메타데이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run selected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각각을 살펴보면서 값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이대로 컴퓨터 학습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닌지 항상 판단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작업이 끝나면 다시 비주얼라이즈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CPI 그 다음에 unemployment가 numeric feature로 변환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의 평균은 170 그리고 실업률은 8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면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준비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데이터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맞습니다.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은 모델링 하는 부분이 아니라 데이터 준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와서 합치고 전 처리까지 하는 걸 진행을 해 봤고요. 여기까지 다 만들어 주신 분들은 그 다음에
모델 학습시키기 위한 걸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